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전국부 황재원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 송금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재판부 발언이 혹시 있었습니까? 재판부는 오늘 이 말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의 공소 사실은 아니니까 선을 그은 건데 네. 다만 선고 초반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재판부가 한 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맡았고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남북 정책의 총책임자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도지사에게 대북 송금이 보고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언론이 할 수 있는 이런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역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쉽게 말해 검찰은 송금을 이 대표가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이 전 부지사도 쌍방울의 이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바가 있었죠. 네. 이 수원지검이 아직 이 대표를 기소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한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측은 당연히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까지 기소가 되면 재판이 굉장히 많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관인이 지켰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대북 송금에 대해 말을 아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 이 재판이 끝났는데요. 9년 6개월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표 측 부인에도 대북 송금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모두 4건으로 늘어납니다. 아이고. 지금도 많게는 주 3회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그렇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